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읍내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고소한 떡 냄새와 쌉쌀한 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어귀로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소장수가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를 힘겹게 끌고 나타났습니다. 송아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다리는 앙상했고 털은 윤기를 잃었으며 생기 없는 눈은 초점 없이 흐릿했습니다. 소장수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송아지 아주 싸게 내놓소. 보는 사람이 임자여, 얼른 사가시오. 그의 외침에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지만 송아지의 앙상한 몰골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 있어 제대로 서 있기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쯧쯧, 저런 쓸모없는 송아지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키워봐야 헛되이 풀만 축낼 것이 뻔하구먼. 곧 죽을 짐승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소장수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송아지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만 힘없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 재수없는 놈. 너 같은 놈은 있어봐야 손해만 볼 뿐이다. 욕설을 퍼부은 소장수는 결국 송아지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 장터 길가에 내팽개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버려진 송아지는 힘없이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잠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듯했으나 이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무심하게 흩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지. 곧 죽을 운명인 것을. 끌고 가봤자 고생만 더할 뿐이야. 차라리 저기서 조용히 숨이 끊어지는 게 저 녀석에게도 나은 일일지도 몰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 속에서 송아지는 외롭게 죽음의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저편에서 집신을 신고 허름한 삼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 품팔이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딘가 모르게 맑고 선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장터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송아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연민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 저 어린 것이 저렇게 버려져 있구나. 가엾어라.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괜한데 눈길 주지 말거라. 저놈은 보다시피 곧 죽을 목숨이다. 자네 주머니 사정에 저런 걸 거두었다간 자네가 먼저 굶어 죽을 게야. 하지만 민주는 사람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송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미약한 숨결을 내쉬며 민준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 한편이 뜨겁게 울렁였습니다. 가난과 고단함으로 굳어있던 마음속에서 작은 연민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살려내야겠다. 장터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송아지의 운명적인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송아지 옆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손바닥으로 송아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송아지의 피부는 뼈마디가 느껴질 만큼 앙상했고 숨결은 불규칙하고 뜨거웠습니다. 어찌 이리도 가혹하게 버려졌느냐. 아직 내 눈빛에 생기가 남아있는데. 송아지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그의 손길에 화답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민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허허, 민준이, 설마 그놈을 데려가려는 게냐? 쓸모도 없는 놈을 거두면 내가 먼저 굶어 죽는다. 민준아, 자네도 알지 않나? 짐승은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 법, 저건 곧 죽을 목숨이니 괜히 고생 사서 하지 말게. 민준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송아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두는 건 차마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흩어지자 민준은 송아지의 밧줄을 주워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집은 비록 초라하지만 따뜻한 볏짚 한 줌은 나눌 수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내 보겠다. 송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두 팔로 송아지의 몸을 단단히 받쳐 부축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업고라도 가겠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송아지를 부축하며 묵묵히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으나 그 안에는 굳건한 생명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는 송아지를 부축하며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가득했고 대문짝은 반쯤 부서져 있는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잦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이냐? 오늘 장터에 다녀온다더니 웬 짐승을 끌고 왔느냐? 그게 송아지냐? 민준은 땀으로 젖은 얼굴로 송아지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장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곧 죽을 듯하여 참아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 쌀독이 비어간 지 오래고 나는 약 한 첩 지어 먹을 돈이 없구나. 그런데 짐승까지 거두면 우리 모자가 함께 굶게되지 않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눈앞에 두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타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성정이 어찌 그리도 여리냐? 세상은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늘. 남은 힘마저 저 아이에게 쏟으면 정작 내가 쓰러지지 않겠느냐? 제가 쓰러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버려졌을 뿐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내 성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구나. 하늘도 내 그 마음을 아신다면 길이 열리겠지? 민주는 빈 외양간에 푹신하게 볏짚을 깔아주고 작은 물동이에 깨끗한 물을 담아 송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물을 조금 마시더니 이내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송아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내가 내 곁에 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초라한 초가집의 작은 외양간에는 한 청년의 따뜻한 연민과 굳은 결심이 조용히 깃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민준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소. 민준이가 장터에서 다 죽어가는 송아지를 끌고 와 살리겠다고 난리라더군. 제 어미 약값도 없는 처지에 제정신이 아닌 게지. 사람들은 민준의 집 앞을 지나며 마당에 누워있는 앙상한 송아지를 보고는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도 병석에 누워 계신데 어찌하여 저런 짐승에게 힘을 쏟는 게냐? 민준은 풀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두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모한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볼 일이지. 저 송아지는 자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래 못 산다에 내기하지. 민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끝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라도 저 아이가 편히 풀을 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주는 외양간에서 송아지 곁을 지켰습니다. 너를 비웃는 이들이 많구나.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너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자 송아지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민준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며칠 동안 송아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날마다 신선한 풀을 베어다 주고 정성껏 물을 떠다 주었지만 송아지는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힘을 내다오. 내가 버틴다면 나도 끝까지 버티겠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괜히 너만 지쳐 쓰러질까 두렵구나. 하늘도 버린 놈 같으니 이제 그만 놓아주어라. 아닙니다. 어머니. 하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버린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송아지 곁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달빛이 마당을 비출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송아지가 간신히 고개를 들더니 민준의 무릎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음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네가 살아있구나. 방 안의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살아있으니 울 수 있는 것이지. 어쩌면 저 아이가 우리 집의 복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송아지의 첫 울음소리는 버려진 생명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작은 선언처럼 새벽 공기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더욱 정성을 다해 송아지를 돌봤습니다. 하루 한 끼 겨우 쑤어 먹는 귀한 죽마저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기운을 내셔야 제 마음이 놓입니다. 아들아, 내 목도 챙겨야 한다. 종일 풍파리로 고생하는데 어찌 빈속으로 버티겠느냐. 민주는 괜찮다며 미소를 짓고는 자신의 그릇에서 죽을 반쯤 덜어 송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조금 덜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힘을 키워야 산다. 어서 먹어라.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리 살뜰하게 구니 결국 너만 쇠약해질까 두렵구나. 저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힘으로 버팁니다. 이제는 이 아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버려진 생명일수록 더 굳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송아지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제법 힘을 낼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밭에 나가보자. 그날 오후, 민주는 송아지에게 작은 쟁기를 메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리던 송아지가 민준의 발걸음에 맞추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쟁기 끝이 단단한 흙을 가르며 첫 번째 밭고랑을 만들어냈습니다. 옳지. 잘한다. 한 걸음만 더. 그래, 그렇게. 민주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덕분이다. 나 혼자였다면 도저히 해내지 못했을 일을 내가 나와 함께 해내고 있구나.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짐승이라 해도 은혜를 아는구나. 우리 집에 다시 볕이 드는 날이 오려나 보다. 가을이 되자
민준의 바대는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든 송아지가 힘센 소로 자라밭을 간 덕에 다른 집보다 훨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팔자가 좋구나. 버려진 송아지 하나 주워다 저렇게 풍년을 얻다니? 고생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민준은 낯을 쥔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운이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운을 지켜낸 것은 정성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잘난 채는. 짐승 덕 좀 본 것을 가지고. 짐승 덕이든 사람 덕이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저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버텼고 저는 다만 곁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민준은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보아라.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너와 내가 함께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소는 고개를 끄덕이듯 짧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민준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 민준은 곡식을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끌고 나섰습니다. 어느새 다 자란 소는 윤기 나는 털과 단단한 체구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소들의 힘겨루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의 소를 보고 부추겼습니다. 저 소가 바로 그 버려졌던 송아지란 말인가? 진짜 힘이 있는지 한번 겨뤄보세. 민준은 소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무리하지 말거라. 이길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어떤 아이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어라. 맞은편에서 마을에서 가장 힘세기로 소문난 황소가 달려들었지만 민준의 소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길고 긴 힘겨루기 끝에 결국 거대한 황소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터는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이 갚은 소다. 저 소는 주인의 은혜를 갚은 소야. 민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소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구나? 은혜 갚은 소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탐욕 많기로 소문난 최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괴물 같은 소가 이 마을에 있단 말이냐.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며칠 뒤 최대감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민준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민준이라 하던가. 내 놈이 기른 소가 그리 귀하다지. 내 금 100냥을 줄 터이니 당장 내게 넘기거라. 민준은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이 아이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는 가족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가소로운 놈. 짐승과 벗이라니. 더 말할 것 없다. 내게 팔지 않으면 세금을 빌미로 내 집을 빼앗고서라도 저 소를 가져가겠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낮게 울며 결심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산길에서 풀을 베던 민준은 우연히 한 노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저 소는 참으로 눈빛이 곱구나. 짐승도 은혜를 아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은혜를 잊겠는가. 민준은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습니다. 재물은 잠시 머무는 것이나 은혜와 의리는 영원한 법, 권세는 사람을 누를 수 있어도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자네가 바른 뜻으로 지켜낸다면 결국 그 길은 열릴 것이네. 스님의 말씀은 민준의 마음에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그는 소를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계절이 지나 여름,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흙탕물이 거센 강물처럼 마을로 밀려들었습니다. 논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려나갔던 민주는 그만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 그의 몸은 흙탕물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집 앞에서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창문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죽음의 공포가 민준을 덮치던 바로 그 순간, 땅을 뒤흔드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물살을 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매! 바로 그의 소였습니다. 소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몸을 던지더니 길수의 허리띠를 뿔로 단단히 떠받쳤습니다. 얘야, 안 돼. 위험하다. 그러나 소는 마치 끝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 굳건히 버티며 민준을 물가로 밀어 올렸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던 민준은 눈물을 쏟으며 소에게 두 손을 뻗었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은혜는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준 것이었구나.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과 소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대감 역시 자신의 탐욕을 깊이 뉘우치고 민준에게 사과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거늘 나는 그 은혜를 빼앗으려 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홍수가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마음이 짐승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민준은 흙투성이가 된 소의 등을 정성껏 닦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 착한 마음이 결국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그 후로 민준과 은혜 갚은 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진심 어린 은혜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